안녕하세요. 초코마루 원장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수업들을 교육 과정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과학과와 관련된 이제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번에 단순하게 여러분이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에 들어가 있는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도덕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제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틀이 뭐냐면요. Would you sacrifice one person to save five? 라는 내용이 됩니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약간 추측해 보실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5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약간 좀 어떤 상황 같아요? 어떤 상황을 주고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한 단어로. D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M으로 시작하고 M이 아니라 미음이 되겠네요. 바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는 건 뭐죠? 그렇죠. 모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모자가 무슨 모자예요? 창이란 뜻이고 순이라는 거는 방패란 뜻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사도 있겠죠. 이런 고사잖아요. 어떤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이 창은 뭐든지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대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창하고 그 방패하고 같이 찌르면은 어떻게 누가 이기는 거요? 했더니 할 말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 하게 되면 자기가 말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상황. 즉 선택을 하긴 하는데 둘 다 좋은 선택은 아닌 상황. 그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은 다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AI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마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조금 아마 제 의도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머리를 약간 말랑말랑하게 하는 겸해서 간단한 딜레마 한번 저하고 해보시겠어요? 이건 제가 교과서 쓸 때 썼던 어떤 이야기예요. The Story of Two Pebbles라고 해가지고 3명이 등장합니다. 일단 농부가 팽이라는 농부가 등장하고 그의 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농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또 어떻게 농사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면은 쌀을 또 빌리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머니 랜더라는 세 번째 인물에게서 이제 계속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이 딸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머니 랜더가 이 딸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근데 팽이 더 이상 더 돈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는 상황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머니랜더가 짜잔 하고 나타났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주머니에 검은색 돌 하나 하고 흰색 돌 하나, 2개를 이 주머니에 넣겠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딸 이름이 여기 나오네. 메이라는 이 딸이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집으면 된다. 만약에 검은색 돌을 집게 되면 나하고 결혼해. 그 대신에 내가 빚 다 갚아줄게. 만약에 흰색 돌이 나오면 그래, 나하고 결혼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빚도 탕감해 줄게. 그런데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여기서 돌을 안 뽑겠다, 이 게임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나 당신 아버지 고소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메이는 어쩔 수 없이 그쵸, 아버지를 감옥에 갈 수는 없게 하니까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장소가 바닥에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자기가 이제 검은색 돌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그 머니랜더가 돌을 2개를 딱 집어 넣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깠어요. 눈치를 챘어. 둘 다 검은색 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메이가 알아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하면 좋을까? 왜요? 둘 다 검은색인 거 이제 알았어요. 안 뽑으면 감옥 가. 뽑으면 결혼해. 이 상황이죠. 이때 해결 방법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있었어요. 이 스토리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해결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메이가 돈을 뽑아요. 돈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해가지고 보여주기 전에 어머나 하면서 바닥에 버렸어요. 어머나 탁 하면서 아이고 제가 손가락이 미끄러졌네요 하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주머니 안에는 2개 중에 하나가 남아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 뽑은 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거의 반대가 바로 내 색깔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주머니에 뭐밖에 없었어요? 검은색 돌이죠. 그러니까 반대 색깔이 뭐였죠? 나는 흰색을 뽑은 거다라고 하게 되는 스토리였다는 얘기죠. 문제 해결을 약간 좀 뭐였어요? 옵션 세 가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상대, 그쵸? 반대 옵션 아니면 말 그대로 think out of the box를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면 참 좋은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매번 하던 식으로 일단 어휘부터 배울 건데 오늘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Would you sacrifice one person to save five는 트롤리 딜레마라는 거고 이게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있죠. 누가? 그렇죠.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걸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의 골든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준비할 거 뭐라고요? 교재입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실에 올려둔 일단 교재를 출력을 하셔서 준비하시고요. 없는 사람은 지금 꼭 출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 펜 꼭 드시고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전부 다 밑줄 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어 숫자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648단어 정도, 640단어 정도 돼요. 640단어 정도 되고요. 밑줄 전부 다 치면 눈단은 5개 정도 됩니다. 전부 밑줄 치면서 우리 모르는 것들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좀 시작. 제가 이제 같이 리딩을 제가 좀 땄거든요. 잘라놨으니까 같이 저도 보면서 들으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됐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you're watching a runaway trolley barreling down the tracks, straight towards 5 workers who can't escape. You happen to be standing next to a switch that will divert the trolley onto a second track. Here's the problem. That track has a worker on it too, but just one. What do? Do you sacrifice one person to save 5? 이게 1번 문단이었고요. This is the trolley problem, a version of an ethical dilemma that philosopher Philippa Foot devised in 1967. It's popular because it forces us to think about how to choose when there are no good choices. Do we pick the action with the best outcome or stick to a moral code that prohibits causing someone's death? In one survey, about 90% of respondents said that it's okay to flip the switch, letting one worker die to save 5. And other studies, including a virtual reality simulation of the dilemma, have found similar results. These judgments are consistent with the philosophical principle of utilitarianism, which argues that the morally correct decision is the one that maximizes well-being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The 5 lives outweigh 1, even if achieving that outcome requires condemning someone to death. But people don't always take the utilitarian view, which we can see by changing the trolley problem a bit. This time, you're standing on a bridge over the track as the runaway trolley approaches. Now there's no second track, but there is a very large man on the bridge next to you. If you push him over, his body will stop the trolley, saving the 5 workers, but he'll die. To utilitarians, the decision is exactly the same. Lose 1 life to save 5. But in this case, only about 10% of people say that it's okay to throw the man onto the tracks. Our instincts tell us that deliberately causing someone's death is different than allowing them to die as collateral damage. It just feels wrong, for reasons that are hard to explain. This intersection between ethics and psychology is what's so interesting about the trolley problem. 자, 이렇게 반절 정도 나왔어요.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호흡 한번 가다듬고 4번째, 5번째 갑니다. The dilemma and its many variations reveal that what we think is right or wrong depends on factors other than a logical weighing of the pros and cons. For example, men are more likely than women to say it's okay to push the man over the bridge. So are people who watch a comedy clip before doing the thought experiment. And in one virtual reality study, people were more willing to sacrifice men than women.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brain activity of people thinking through the classic and bridge versions. Both scenarios activate areas of the brain involved in conscious decision-making and emotional responses. But in the bridge version, the emotional response is much stronger.
so is activity in an area of the brain associated with processing internal conflict. Why the difference? One explanation is that pushing someone to their death feels more personal, activating an emotional aversion to killing another person. But we feel conflicted because we know it's still the logical choice. Trolleyology has been criticized by some philosophers and psychologists. They argue that it doesn't reveal anything because its premise is so unrealistic that study participants don't take it seriously. But new technology is making this kind of ethical analysi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example, driverless cars may have to handle choices like causing a small accident to prevent a larger one. Meanwhile, governments are researching autonomous military drones that could wind up making decisions of whether they'll risk civilian casualties to attack a high-value target. If we want these actions to be ethical, we have to decide, in advance, how to value human life and judge the greater good. So researchers who study autonomous systems are collaborating with philosophers to address the complex problem of programming ethics into machines. Which goes to show that even hypothetical dilemmas can wind up on a collision course with the real world.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어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기로는 한 4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표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쭉 들으면서 보니까 왜 배우게 됐는지 이해는 좀 하시겠어요? 제가 왜 골랐는지? 리딩 시간에 한번 더 나오겠지만 분명히 현대 사회와 연결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부터 갑시다. sacrifice는 뭐죠? 네, 희생이고요. 또는 희생하다. 동사로도 쓰이거나 명사로 가져 쓰기도 합니다. 다음 run away은 뭐죠? run away라는 것이 두 개가 단어가 합친 거예요. 바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망간 게 뭐예요? 그렇죠? 트롤리가 나한테 도망갔다는 얘기 뭐죠?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통제권을 상실한, 통제권이 없는, 거기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고요. 트롤리라는 거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단어라고 나오냐면 카트라고 나올 거예요. 즉 마트에서 밀는 카트.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카트가 아니라 트램이라고 아세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전차 있잖아요. 큰 전차. 그러한 어떤 한 개나 두 개짜리 달린 전차, 아마 노면 전차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트롤리입니다. 다음 배럴 다운 하면 쏜살같이 내려가다. 쏜살이 뭐예요? 쏜 화살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요? 배럴이라는 거는 뭐냐면 통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을 언덕에서 굴렸다고 생각해 보자고. 댕글댕글 굴러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barrel down이 되겠고, escape는 탈출하다, divert는 뭐뭇을 우회시키다. 우회가 뭐죠? 그러니까 여기를 못 가니까 다른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바꿔준다가 바로 diver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패러그래프 1은 한 요 정도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보도록 하죠. 좀 많아요. ethical dilemma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ethical이라는 건 바로 윤리적인 딜레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devise는 뭐뭇을 고안하다, 만들다. stick to는 뭐뭇을 지키다, 고수하다. moral code라고 하는 moral이라는 건 도덕적인이라는 얘기인데 코드는 뭐죠? 네, 코드는 바로 규범이에요. 혹시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고 아세요?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더니 바로 해변가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레스토랑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수영복 입은 사람은 그대로 들어오지는 마세요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한마디로 이런 문구가 존재해요. 어느 레스토랑엔 최소한 수렌타이를 자켓을 입고 오십시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복 규정이란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일종의 드레스 코드가 되는 겁니다. prohibit는 뭐뭇을 금지하다. respondent는 뭐죠? respond 하면 응답하다. 무슨 dont 하면 사람을 해요. 그래서 응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respondent. 응답한 여기서는 사람 얘기하고요. flip the switch. 스위치를 플립하다는 얘기 뭐예요? 플립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동전을 flip the coin 하면 팅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앞에 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플립은 뭔가 튕기다라는 얘기예요. 스위치를 튕기는 건 뭐예요? 스위치를 그렇죠. 켜다 또는 누르다
또는 스위치를 젖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flip the switch. 그리고 be consistent with consistent라는 뭐예요? 일치하는. 그러니까 be consistent with라는 건 뭐뭐과 일관된, 뭐뭐과 일치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utilitarianism은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공리주의라고 하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공리주의를 해봤더니 리, 주의. 네. 못 쓰는 게 아니야. 안 쓰는 것뿐이야. 주의 난 쓸 수 있어. 어쨌든 넘어가. 근데 공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밀, 벤담 이런 사람이 보통 주창을 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저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행위에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생겨나는 행복을 얼마나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카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심이고 행복감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중요하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벤담과 밀이라는 학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볼게요. 그럼 웰빙이라는 거 뭘로 해결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웰빙 하면은 뭐 웰빙인데 건강? 근데 이런 얘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그쵸? 그래서 다른 단어는 행복이라고 돼요. happy?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well-being.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로 well-being이지 뭐. 건강하게. condemn A to B 하면 A에게 B를 선고하다예요. 선고하는 게 뭐예요? condemn someone to death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sentence라는 것도 문장이 아니라 선고하다는 거 거의 비슷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condemn, 선고하다입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deliberately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의적으로 그런 뜻이고요. collateral damage는 부수적인 피해라는 얘기인데 부수적인 피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전쟁 상황인데 굉장히 테러의 집단의 우두머리가 저 집에 숨어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폭격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미사일을 써서 폭격을 했습니다. 그 집은 사라지고 그 사람은 잡긴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미사일 폭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주변 시민들이 다 죽거나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collateral damage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죽임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을 살리게 된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야? collateral damage.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야. 잊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거 맞는 걸까요? 영화에서 뭐 왔다 갔다 하던데. intersection은 뭡니까? 교차로예요. 교차로, 교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서 inter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바로 간이란 뜻입니다. 뭐뭐와 사이란 뜻이가 돼요. 그리고 반대되는 말로 intra라는 단어가 있어요. intra라는 건 바로 내적이란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 multiple intelligence라고 아세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존재하고 interpersonal intelligence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intrapersonal과 interpersonal intelligence라는 게 있는데 interpersonal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느냐는 관계죠. 그런 것도 지능이에요. intrapersonal이라는 건 뭐냐? 내적으로 자스들을 잘 성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intra라는 건 안쪽. 그래서 intranet 하면은 뭐예요? 내부망이잖아요. 그럼 인터넷은 뭐예요? 망과 망 사이를 연결하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약간 접두어 접묘가 나오는데 ethics, psychology 영어로 보통 요게 보통 뭐죠? 여러분 ethical 하면 뭐예요? 윤리적인이에요. 그럼 이 단어 말고 다른 거 해볼까? economic 이 단어가 더 훨씬 좋겠다. economic 하면 경제적인이죠. 근데 economics 하면 뭐가 돼요? 네, 경제학이 돼요. 수능 같은 데서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psychology예요. 그럼 geology 하면 뭐가 돼요? geology, biology 하면은 무슨 뭐죠? 전부 다 이게 학문을 나타내는 게 되죠. 무슨 학이 됩니다. 오늘따라 제가 좀 한자를 많이 쓰네. 어쨌든 여기서 윤리학과 심리학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패러그래프 가시면 approach 하면 뭐뭐에 접근하다. 그리고 variation은 뭐죠? 변형이란 얘기죠. vary라는 단어가 뜻 자체가 뭐뭇을 다르게 하다라는 얘기인데 variation은 뭐 변형이죠. 예를 들어서 커피 variation 여러 가지 나와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그다음에 라떼도 있고 모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커피의 variation이라고 볼 수 있죠. 변형입니다.
딜레마도 사실 이 트롤리 딜레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런 변형들이 많다. 그럼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pros and cons 하면 얘는 뭘까요? 찬성과 반대. 그래서 찬반입니다. pros 하면 찬성, cons 하면 반대를 얘기해요.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 그 다음에 요 단어 알아볼까요? 이거 클래식인데 제가 단어 알아줄게요. 탭스라든 토익에서 나와요. 클래식일까요? 클래시컬일까요? 클래식 뮤직일까요? 클래시컬 뮤직일까요? 우리말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요거 그쵸? 제가 문제를 낼 이유가 알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낸 거예요. 맞아요. 클래식이란 단어는 뜻 자체가 바로 고전. 명사로 쓰면 고전이에요. 근데 형용사로 쓰면 그게 아니야. 형용사로 쓰면 단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인류, 최고의 또는 뭐냐면은 전형적인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클래식 버전 하면 전형적인 버전이란 얘기가 돼요. 그럼 클래식은 왜 인류라는 단어 써야 돼? 예시가 뭐냐? 저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뭔데? 왜 클래식이야? 옛날 복장이고 옛날 방식대로 야구해? 그게 아니라 인류인 팀들만 모아서 야구 경기를 한다 그래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갔죠? 그리고 클래시컬 해야 이건 형용사를 쓸 때 고전적인이라는 단어 뜻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activate는 뭐뭇을? 그렇죠. 활성화하다. conscious는 의식적인. in associated with는 뭐뭇과 관련된. internal 반대말은 뭐죠? external. internal 하면 뭡니까? 내부적인, external, 외부적인. conflict는 동사, 명사 같이 쓰이긴 하죠. 바로 갈등 또는 갈등을 유발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aversion 하면 요거 약간 좀 고급진 단어예요. 약간 좀 어렵습니다. 바로 혐오감이란 뜻이에요. 싫어 그거보다는 약간 혐오해. 그렇죠? aversion 이라면 혐오감, 싫어하는 얘기죠. 마지막 패러그래프 5입니다. 트롤리올로지. 아까 오죽했으면 이 트롤리 관련 딜레마가 학문이 돼가지고 로지가 붙었어요. 아까 로지는 뭐였죠? 학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연구하는 또 학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remise 하면은 전제가 되겠고요. autonomous 하면 뭐였죠? 여기 드론 붙었었죠? 여러분 드론이라는 게 원래 무슨 단어죠? 그쵸? 큰 벌을 의미합니다. autonomous는 자동화된 이란 뜻이죠. 자동화된 드론 얘기가 됐고요. wind up 하면은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뭐뭇으로 이끌다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쵸? 뭐뭇에 처하게 되다라고. 뭐뭇에 처하게 되다. 저도 가끔 볼 때 있어요. 이렇게 다 있어. 필기하고 오지. 수업 준비 그냥 하고 오지는 않죠. 다 외우려고 하고 좀 그래도 가끔 헷갈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거야. 다음, greater good 하고 그럼 good의 반대는 뭡니까? good 하면 뭐냐면 좋다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명사로 선. 오늘 진짜 많이 쓴다. 그럼 good의 반대는 bad가 아니라 뭐야? 악이라고 할 때는 evil 해서 악 이라고 쓰는 거예요. 선과 악. 근데 왜 greater good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어떤 게 더 좋으냐는 얘기죠. 어떤 게 더 올바른 선이냐는 얘기죠. 테러리스트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다른 더 죽이지 못하게 범죄를 막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냐? 둘 다 선이에요. 근데 어떤 선이 더 중하냐 이거죠. 이런 얘기. The greater good 이라는 표현입니다. in advance 자주 나왔죠? 뭐뭇에 앞서서라는 표현이고요. collaborate with는 콜라보하면 뭐예요? 콜라보하면 협력하다. 누구나 콜라보했다는 얘기하잖아. collaborate는 누구누구와 협력하다. collaboration 하면 명사가 되는 건 아시죠? 다음 address란 단어. 이 단어가 좀 이제 복잡합니다. address란 단어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은 뭐가 있어요? 바로 주소란 뜻도 있죠. 또는 연설이란 뜻도 있을 거예요.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야? 뭐뭇을 문제나 그런 걸 다루다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가 여러분이 이제 대략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기본 어휘가 대략 3008개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2015학년도 교육과정 기준으로 볼 때. 근데 그 3000 단어에 물론 어드레스도 있을 건데 여러분이 주소라는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알아야 3000 단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영어 회화 다 돼. 걱정하지 마. 문제는 그치 많이 해봐야 되네. 그게 이런 상황을 많이 다 맞닥뜨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될 거죠. 자, 이제 두 단어 남았습니다. 자, hypothetical은 뭐야? 가설의, 가정의, 그렇잖아. 가상의 그런 얘기 되죠. collision은 뭐죠? 충돌, collide, 충돌하다, collision, 충돌이란 단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5개의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곧장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이제 과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과제냐? 이제 제가 이번 기본적으로 설문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의견을 받아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딜레마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과서 쓸 때 썼던 그때 교과서를 가지고 할 때 딜레마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딜레마를 한 너댓 개를 뭉쳐가지고 교과서 쓴 적이 있는데 거기서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First Penguin Dilemma예요. 자, 여러분 이제 뭐가 된다? 펭귄이 됩니다. 펭귄이에요. 펭귄은 보통 물이 지어 살아요. 근데 펭귄은 뭐 먹고 살아요? 남극에서. 그렇죠? 이제 어떤 큰 빙산 위에 있게 됩니다. 추우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근데 이제 뭔가 먹어야 돼. 먹으려면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바닷속. 그럼 바닷속에 사냥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뛰어들어야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 바다에 누가 살까요? 하면은 펭귄의 천적들이 살 겁니다. 펭귄을 잡아먹는 예를 들어서 범고래가 있다고 합시다. 범고래가 보여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래 상황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펭귄은 이거예요. 누군가 뛰어들면 다 같이 뛰어들어. 근데 아무도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여러분이 펭귄이야. 근데 이제 배고파 죽겠어. 이대로 가면은 나 진짜 내가 범고래한테 죽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는 일단 hunt for fish에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먼저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딜레마에 빠지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영어로 안 해도 되고 한글로 하셔가지고 여기 있죠? 네, 바로 여기 링크에 접속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바로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어휘 수업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더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차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